한번 공양차. 치료를 할 수 없고 가는 게 낫겠죠. 비우지 못한 자아여 몸 아프고 마음 아프게 하니 지극정성 한마음 차공양 올려 맺힌 가거 불교 함께하는 마음 가진 삶 모든 고난 건네주네. 뭔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자아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있으면 너가 있기 때문에 대립 감정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이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제 지극정성 한마음 자공양 올린다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샤티 알아차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자아를 비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자아로부터 해가지고 맺힌 가허가 풀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 풀어지면은 너 나락한 장벽이 없어지니까 함께하는 마음이 생기죠. 열린 삶이 이제 일어나고 고난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한마음 공양차예요. 내용이. 그래 이제 샤트에서 공양 올림으로해서 자아를 버린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쉽다. 그죠? 자, 그러면 C는 이제 됐고. 오늘은 68페이지 할 줄 아니에요? 68페이지. 수에는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 경계선이다. 예, 좋습니다. 자, 이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데, 샤티 하더라도 한 대상에 집중할 때도 샤티가 필요하고, 대상을 잘 분석해서 본질을 드러내는데도 샤티가 필요해요.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한데, 이 정념이 이제 단순히 대상이 집중하는 정념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본성을 드러내는 정념이냐 하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대해서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정념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을 이제 본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한다면은 이 생각을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포착을 못 한다면 사람들이 이걸 포착을 못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행동을 옮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근데 좋은 생각이면 당연히 괜찮은데 생각이 부정적인 것, 나쁜 것이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행위가 일어난다. 행위가 일어나는데 결국 가서는 이 결과가 행위 일어났을 때 오늘 결과가 또 있거든요. 그럼 이 결과가 참 좋으면 다행스러운데 나쁜 것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은 그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행위라 하는 결과가 생기고 결과라 하는 게 원인이 되어서 또 그 행위의 결과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원인 결과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사라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1대 17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상이 한번 탁 생기면은 마음이 몇 분 바뀌면 17분 바뀌어요. 얘기하자면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근데 이걸 포착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이제 수행자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점검 내용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한번 한 얘기인데
갑니다. 감이 딱 떠오르니까 감을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실제로 이제 자선자세를 풀고 초소에 가서 감을 먹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감이 떠올랐는데 그 다음 일어나는 생각은 먹고 싶다는 욕구,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접 가서 감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앉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수행할 때 이 몸이 있을 때는 물질적인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알아차림 하다가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주 관찰 대상이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관찰하다 보니까 생각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행위로 이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수행자가.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문제는 그런 생각이 먹고 싶어 하는 욕구에 의해서 실제로 먹는 행위가 일어났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부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목을 매달아서 죽는다. 만약 그 생각대로 한다면, 근데 굉장히 생각이, 감이라 하는 건, 먹는 거 이건 굉장히 가벼운 건데, 만약 이것을 죽음에 연계가 된다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을 객관적으로 본물에 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그 수행 점검을 하는데, 담배와 술을 끊은 얘기를 해요. 담배와 술을 끊는다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끊었는가 들으니까,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구가 탁 일어나니까 담배를 같이 잡고 라이터 불을 탁 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담배 피우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니까 이 담배 같이 하고 라이터를 그냥 다시 책상에 올라오는 거죠. 자기는 일어난 욕구를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담배를 그렇게 끊었고 술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 학자인데, 그때는 담배를 그렇게 노력해도 끊지는 못했는데 욕구를 본물해서 끊었다는 거죠. 얘기한다. 근데 우리는 이 일어나는 생각이 미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포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행동한 그 이전에 벌써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빠르게 한 대상이 일어나면 1찰나에 대상이 일어나면 마음은 17찰나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마음을 내가 관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얘기죠. 굉장히 마음이 빨리 옵니다. 예를 들어 세수문자 같으면은 1초에 1억 번 움직임, 1초에 움직임. 그러면은 그런 세수문자 움직임을 내가 한순간 일어나는 걸 본다면 마음은 17찰나 하는데 1초에 그러면 몇 번 그럼 움직이겠습니까? 17억 번 움직입니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1찰나 예. 그런 마음을 관찰을 할 수가 없다면은 자기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서 행위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기 일어나는 생각대로 산다 얘기죠. 자기 일어나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이냐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면 다행이지만은 부정적인 것이라면은 인생은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1대 17인가 찰나잖아요. 이게 찰나예요. 찰나라는 찰나 생밀이잖아요. 찰나 생밀인데 이런 찰나 생밀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무상을 얘기해요. 변화를.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이런 현상을 관찰해요. 무상을 관찰하는데 내용은 바로 정념을 한다. 정념. 이 관의 내용이 뭐냐? 정념이에요. 이게 이제 샷디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식학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이 보고 듣고 하면은 그 대상의 이미지가 마음이 저장이 됩니다. 그걸 종자라고 하는데 요즘 말이 정보죠. 그러면 그 정보에 관련되는 대상이 눈앞에 두게 되면 저장된 정보가 탁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걸 생각이라고 해요. 일어나는 찰나에 소멸해버립니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아리아식이 저장된 정보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런 모습이 생겼다 사라졌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생겼다. 보고 탁 밟는데 몇 초 걸리면 0.2초 걸린대요. 0.2초. 브레이크 밟는 데까지. 눈을 보고 대내에서 받아들여서 명령을 내리는데 발로 브레이크 밟는 발로 딱 밟으니까 0.2초 걸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마음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 샤티한 알아차리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샤티가 없는 수행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른다면 그건 수행자가 아닙니다. 얘기하죠. 그럼 잘못된 수행 중에서 샤티가 없는 수행이 굉장히 많아요. 상사수령 같은 경우는 때려 부숴 주의가 하는 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의 생각을 이 움직이는 미시한 움직임을 그런 의도로 미시한 움직임을 포착을 못하는 거죠. 그 전문 시간 잘못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악 명상 같은 거 음악이 다 맡겨버리는 이런 것도 잘못된 수행이죠. 이해하는 거. 음악 명상에 대해서 잘못된 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정신 했습니다. 했죠. 두 분 했습니다. 네, 두 분.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달라고. 네.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도 하시면 자,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을 한다. 음악 명상. 예, 이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에 자기를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다른 걸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 음악 흐름의 내용에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대고 그냥 듣고 좋아라 하지만 문제는 샤티가 알아차림이 없다. 자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각정세가 없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수행이 됩니다. 잊어버리는 수행이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길치가 일어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났다. 제가 이 운전을 하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연머니가 이리 가라 저리 가 지시를 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음악 명상을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니까 주위에서 같이 하는 사람 정말 당신 잘한다고 진짜 정말 자기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줄 알고 음악에 다 자기 몸을 던지고 전부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길치가 생겨요. 그럼 운전은 하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이게 길을 아주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건망증이 조성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화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게 알아차림이 없는 예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잘못된 수행인데 진짜 또 위험한 수행이 또 기공을 하는 사람은 기공을 명상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럴 때는 기공 명상과 불교 명상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얘기야. 그냥 기공 명상에도 샤피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의념을 일으켜가지고 기를 돌리는 거죠. 얘기하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를 돌리면 어떤 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과를 부정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샤티를 하는 거는 인연과를 잘 살펴보는 거거든요. 원인과 조건에서 결과가 생긴다는 걸 잘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념이잖아요. 알아차림이잖아요. 번역하면 알아차림입니다. 저는 대상이 집중하는 건 마음 챙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샤티를. 그러니까 호흡 관찰하면은 의도적으로 호흡을 내쉰다 생각하고 내쉬고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도가 먼저 앞서는 거죠. 그럼 기를 돌리면은 기를 돌리는 것도 내 의도가 의념이 뭘 일으켜서 기운이 이제 생기도록 하는 거 하듯이 그게 바로 생각이 앞서고 그 다음에 현상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도가 문제예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인과를 부정하는 쪽으로 왜 가는가 하면은 원인과 조건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하는 것은 매우 자연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의념을 일으키고 돌리다 보면 내락하는 것이 생겨서 주체적으로 대상을 규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상대가 따라주면 좋아하고 안 따라주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는 뭔가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전에 때 얘기했지만 호흡 관찰 시켰더니만 한 학인 스님이 호흡 곤란 정서에 와서 못하겠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그러냐? 생각을 앞세고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들어마신다 생각하고 들어마신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기운을 의념을 이렇게 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 곤란 정서에 온 거죠. 얘기하자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주체적으로 하는 주체적으로 이 의도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거기 뭔가 하면은 자아를 내가 뭐가 있어서 모든 것을 주지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될 때 이제 자기가 생각대로 상대가 움직이면 좋아하고 자기를 안 따라주면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우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자아가 형성이 되면 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기공에서 그런 거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탁한 기운을 낸다. 이렇게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거죠. 그러면 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 하고 좀 좋다고 생각하고 나쁜 기운 내 품모습 없애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서 나쁜 탁한 기운을 그럼 누가 마시라는 건지 아니지. 오로지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 기공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 화초를 심어 놓으면 나무라든 화초의 좋은 기운을 자기가 의념을 해가지고 쫙 빨아든 몸속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안에 탁한 기운을 쫙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말 그 나무라든지 화초들이 시들시들해지고 기운이 빠져가요.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 기운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왜 형성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가?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있다니 그걸 좀 자아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이런 걸 참 위험한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수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샤프디 한다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현상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면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현상이 생긴 줄 아는 거죠. 그런 생각을 그냥 알아차리만 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의념을 일으켜가지고 그 의념의 원인에 대해서 기운이라 하는 결과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생기게 하는 건 아니다. 생기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모두 주체적으로 그렇게 해버렸을 때 정말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도망가버립니다. 왜? 자기 말 따라주면 좋아하고 안 따라주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거를 누가 보겠어요. 다 도망가버리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전문 시간에 좀 하는 얘기고 여기서는 말하면은 이 17찰나에 대한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 줄을 어디에 보는가 하면요. 33번 주 보십시오. 69페이지 밑에요. 외부의 물질 감각 정보가 감각기관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정보 처리를 마칠 때까지 17찰나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혜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감각 정보는 최소 물질 단위가 1찰나, 한 찰나죠. 1찰나의 생성, 지속, 소멸할 때 마음은 생기고 머물고 멸함을 17찰나 동안 반복합니다. 저 물질 찰나와 마음 찰나의 변화 속도 비율은 1대 17이며 17찰나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 감각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의식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이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눈을 통해 들어올 때 그 대상에 잠재의식의 동요를 일으키고 그 대상을 받아들이고 조사하며 결정하고 그 대상의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등록되는 과정이 17찰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마음 막 움직이는 것은 샷디 알아차림에서 포착할 수밖에 없다. 아까 일어나는 생각이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각의 행위를 일으킨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샷디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거예요. 어, 71페이지를 보십시오. 네. 거기에 빠르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차리면 변하는 대상에 대해 자기 감정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게 되면 대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지도 않게 됩니다.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 한다 그러면은 생각, 감정, 의미, 결국 이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대상에 대해서 내 생각을 더 붙이지 않는 알아차림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을 대상에 더 붙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 대상에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그 대상이 다른 거와 결부시키지 않는다. 알아차립니다. 그 아까 제가 감 이야기 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머릿속에 이제 정진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감이 하나 딱 떠오를 거예요. 감이 딱 떠올랐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꽃감 같아. 네, 그게 이제 의미부여라는 거예요. 금방 했잖아. 안 붙이게 돼. 첫 번째 떠올랐어. 두 번째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딱 일어난 거야. 처음엔 그건 감이 떠올랐는데 상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실행.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자세를 풀고 자기 처소에 가서 얼마나 네 번째는 감을 이제 이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으세요? 예? 얼마나 먹고 싶으세요? 다섯 번째는 자기 처소에서 다시 자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생각이 딱 떠올랐으면 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 이분이 이게 감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걸 근데 생기고 사라짐을 봐야 돼요. 이 무상 관찰이에요. 생기 사라짐을 딱 보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인식이 분명하지면 감이 떠올랐다가 사라짐을 거기서 끝나버려요. 딱 끝났는데 그건 알아차림이 딱 놓친 순간 뭐가 있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딱 달라붙는 거야. 생각이 달라붙는 거예요. 또 감정도 사실은 그런 달라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딱 생기고 실제 먹는 일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대상이 내 감정과 생각, 의미, 부여, 다른 결부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끔 해야 돼요. 딱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아주 순수한 마음 상태가 되면서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대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자선하면서 이 감 떠오르고 먹고 싶은 생각나고 실제 행위 일어났을 때는 감에 자기가 애속돼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바깥 생각했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일단 실제로 목을 매달고 죽는다. 인생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의미 부여하고 결부시키고 이러면 자기 인생은 쪽 나버리는 거예요. 대상이 돈이면 더 큰일 나죠. 돈 같으면 이제 추접해지는 거고. 운동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좋은 쪽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생각이 이 물질적 현상이 한번 일어날 때 마음은 7번 생매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자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생각 따라 행위가 일어나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행하면 처음에는 몸의 현상이 계속 생기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몸 형태가 사라져 버렸을 때 이제 자기 마음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느낌, 감정, 생각, 영상, 과거, 기억 이런 것을 이제 직접 대면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샥티, 이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죠. 알아차림이 없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니고 알아차림이 있는 수행이야말로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시간에 잘못된 수행 중에 이런 거예요. 상상으로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앤다. 칼로 막 잘라내고 불로 태우고 얼어가지고 망치 두드려 해가지고 상상력으로 자기 몸을 없앤다. 여기 알아차림이 없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때려 부수고 없애는 게 마음이 저장이 되잖아요. 아래아식이 저장돼 있다가 수행할 때는 저 때부터는 내가 없다, 무하다, 기분 좋지. 그런데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힘이 없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없을 때는 만일에 자기 부인을 폭행할 수 있어요. 왜? 상상할 때는 몸이 없고 내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상상하지 않을 때는 다시 본래 돌아오거든요. 그럼 남는 게 뭐냐?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그런 행위가 마음이 저장, 아래아식에 정보를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가 조금 나한테 수틀리게 좀 반말하고 뭐 좀 하면은 얘기하죠. 이 새끼 니 나 언제 봤다고 하면 팰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부인 같으면 말이지 여자가 재수없게 뭐 아침부터 멋자고 이러면서 폭행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부수 없애고 그런 수에 8년 동안 했어요.
예. 근데 자기는 놀래니 자기 부인을 폭행했다. 자기 거기서 자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알아차림이 없었습니다. 샷대하는 게 이 무서움. 그러니까 기공하는 사람도 의념으로 계속 길을 일으키고 돌리고 단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지를 않는 거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 이걸 명확하게 잘 이해하면 의식이 순수하게 깨어난다. 의식이 깨어났을 때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잠깐 71페이지 읽어보면요. 빠르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차리면 변하는 대상에 대해 자기 감정과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게 됩니다. 대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업을 짓지도 않고 습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대상의 변화를 보고 알아차리는 영, 즉 정념입니다. 왜냐하면 관은 볼관자, 마치 등불이 대상을 비추면서도 스스로를 비추는 것과 같이 업을 짓는 의도가 없이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의 정념은 업을 짓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마음심이 이루어지고 신마음에 대해 대상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는 알아차림 자체를 같이 알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알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업과 습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안 생긴다. 알아차림 있는 것은 그런 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사 수련을 하면은 업을 없애고 습을 없앤다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걸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하는 업과 습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착각을 하고 없애고 있다. 착각. 근데 결론적으로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마음이 조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즉각히 자기가 내면을 보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즉각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차를 가는데 빨간불이 타기다 섰어. 옆에 쏙 보니까 웬 남자가 지나가는데 거지야. 남자 거지. 남자 거지고 파란불이 오니까 또 차를 타고 가다 또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 그 남자 거지가 영가가 아닐까?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다가.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해가지고는 그 생각을 계속 하면 잠을 못 자요. 꿈속에 같은 남자니까. 그래 밤을 꼴딱 피우고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의미부여했다 그런 걸 알게 돼. 아니 귀신 그냥 남자 거지인데 중간에 가다 귀신을 생각하고 집에 도착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역축축해 버리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단순한 남자를 거지로 생각하고 귀신을 생각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래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의미부여한 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그런 걸 객관적으로 딱 알아차렸을 때는 벌써 하루가 지난 것이지. 그래서 수행자는 즉각 바로 아는 게 수행자. 그리고 자기는요, 자기가 의도를 함으로써 하는 거죠. 어떤 행위든 그전에 의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보는 훈련을 잘 할 때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워지는 생각에도 해방, 사물에 대해서도 해방감 또는 자유를 느끼는 얘기하죠. 그런데 이 관념이라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이 관념도 마치 그 세포가 정식하듯이 그런 게 있거든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가면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관념이 막 생성했다가 지금 힘없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념이 지금 막 좀 돌아다니면서 힘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뭐 자본주의라든지 많아. 그냥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개인 문제만 아니고 얘기하잖아. 이런 게 형성되면 막, 사람을 그냥 못 살게 하는 거죠. 단체, 국가 간에 이게 막 분열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그럼 그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자유로워지. 얘기하자. 그래서 생각을 객관적으로 본다 하는 거는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수행이야. 자유롭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지 않고 그냥 을매이고 살겠다. 곧 지금 대상의 변화를 보고 알아차리는 점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대상의 변화라는 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생각도 포함되고 물질적 현상도 포함되고. 네, 뭐 떠오르는 거라고. 예, 그럼요.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유식의 입장에서는 물질적 현상도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을 보기 때문에 네. 그걸 잘 보는 거죠. 덤불의 이 여책에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이야기했죠. 예, 그럼요. 근데 이게 생각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거의 휩쓸리고 사는 거야. 그냥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냥 특히 잘못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 이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데서 우리 휩쓸리지 말자고 우리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7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제 열반경에 보면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얘기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좀 각색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 명의 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원래 이제 초기의 그 장님들은 그냥 코를 만지고는 귀를 만지고 붙이고 다리를 만지고 기둥이고 뭐 벽을 만지고 뭐 같다 이래 했는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음악한 이게 판대라는 힘이 좋아가지고 여러 명이 서로가 이렇게 다 만지고는 조합을 딱 해보니까 코끼리가 탁 나오는 거야. 코끼리 딱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직접 지각이요, 추리요? 추리죠. 추리죠. 그러면 추리는 직접 인식을 대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 한 번씩 꺼보고 코끼리네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눈을 직접 보지 못하네 계속 만져가지고 이게 무엇이다 하고 추론을 해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직접 그 사물을 대면해서 아는 걸 갖다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보통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은 말이죠. 과거는 비추지 않아요. 지나가 없는 거 아니지. 미래는 오지 않았어 없죠. 미래도 비추지 않아요. 비추는 거는 현재만 비추. 현재 물건 이것만 비추. 이 거울. 그래서 이렇게 종경록이니 성가기감이니 거울이 다 들어가잖아요. 거울에 들어가는 건 뭔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알아차림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알아차림이 마음의 본성도 보게끔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 처음에는 물질적 현상을 보다가 몸이 사라지고 그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다가 마음의 본성이 비있는 걸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면은 요 알아차림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본다는 성질이 거울 같지. 거울은 대상을 비추어 알아차리지만은 보고 있을 때 대상이 무엇이냐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차린다, 안다 그런 거. 알아서는 알물려. 차림이라 그는 정신 차리할 때 형용사라. 알아차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 정념이 있는 수행이냐 아니냐를 잘 판별을 해야 돼요. 정념이 없는 수행은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 내용은 자 그런 이야기예요. 금강경 사국계도 그럼 추리가 이거 직권입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공 있잖아, 공.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지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을 파악하는데 첫 번째는 추론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수행의 주체는 의식이에요. 의식의 특징은 추론하는 데 있습니다. 추론을 하게 되면 이제 뭘 추론을 하느냐, 공성이 더 추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론할 수 있는 교과서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중론입니다. 중론 읽으면은 공성을 드러내는 그 추론하는 방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리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 자작, 타작, 자타작, 무인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전에도 나오고 중론에도 그대로 인용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자작입니까? 스스로 지은 겁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사는 거냐 이죠. 아니죠? 예. 그럼 두 번째는 타작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여러분 지었습니까? 부모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겁니까? 아니죠? 그건 타작도 아니죠. 그러면 자타작, 자작과 타작이 딱 이렇게 합작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자작 부정되어 타작 부정되면 합작도 부정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원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졌다든지 땅에 솟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인연, 부모님의 인연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추론의 결과가 뭡니까? 연기죠. 자아가 없는 거죠. 자아가 있으면 자정이 타작이 날 건데 지는 작자가 없잖아요. 부모를 인연으로 태어날 뿐이에요. 그러면은 내지하는 자아가 없다면은 공성이죠. 그걸 공이라고. 그런 추론을 통해서 공을 드러나. 예, 그리 추론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 공성이 드러났다 이거죠. 공성이 드러나면은 그다음 의식의 추론하는 성질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공성에 대해 직관하는 성질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공성에 초점을 맞추면은 세 번째는 뭐가 생기냐면 선정이 생깁니다. 선정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선정이 생기면은 선정을 의지해서 선정을 의지해서 다시 공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추론하는 것도 분석인데 요 다시 분석을 또 해요. 이때 분석을 왜 하느냐 하면은 공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공성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공성이 드러난다. 자, 공성이 드러나면은 여섯 번째는 뭔가 하면은 드러난 공성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덕입이라고 해요. 덕입이죠.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일곱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정지라고 해요. 정지. 깨달음.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게 대성불교에서 공성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지에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추론이 아니고 직관이에요. 얘기하자. 그런데 이 속에 이렇게 추론해가 쭉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 이 관의 내용이기 때문에 쭉 가서 결과서는 들어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금강경에, 아니, 저기 금강경 사후계 같은 경우는
공성을 드러내는 법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지만 다 드러내 있지만은 실제 수행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단지 듣는 것은 들음으로 해서 지혜를 일으키고 또 사유함으로 해서 지혜를 일으키지만 실제 수행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얻어집니다. 그럼 아까 이게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명확하게 잘 보고 있다. 그럼 뭐가 생기는가 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 비어있는 공간. 그 공간을 통해서 공성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달라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개성인데 초경계에 나오는 개성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밌잖아요. 그게 무상이에요. 빠르게 변하는 무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무상이 이제 드러난 비밀이에요. 무상을 통해야만 무아와 공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좀 공부하는 거죠. 그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보면요. 73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사마타 수행은 단지 상상이나 생각의 흐름을 거치게 하여 선정을 얻는 데 유용합니다. 선정의 힘은 번뇌 망상의 숨을 죽이게 할 뿐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선정은 말이에요. 번뇌 망상을 숨죽이게는 하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마치 큰 돌로 불을 이제 올려놓고 눌러놓고 있는 상태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깨뜨려 본다든지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의 마음의 본성을 깨뜨려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 속에 신이 있다거나 그 신이 나라든가 하는 것이 육체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독립적이고 실체적이지 않습니다. 몸도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요 마음도 대상에 반응하여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성기신론에서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신과 같은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는 공이며 동시에 이 공이 대상을 만나면 자체 성품을 지키지 않고 반응하는 불공임을 쓰랍니다. 즉 공과 불공 같은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마음은 진실을 직지해서 진실을 아는 마음이나 아는 것이 본체입니다. 아는 마음이 없으면 신과 자아가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과 자아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을 시기하면 선정이요. 이 마음을 본질을 깨뜨려 보면 지혜입니다. 따라서 이파산나로 그 본질을 깨뜨려 볼 때 신과 자아라는 관념이 뿐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 본질이 바로 무상고 무아의 삼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에게서 삼법인은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 수행자들의 가르침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구분 짓는 깃발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해지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이걸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 사마타 관 하든지 바사나 관을 하든지 항상 알아차림 그 안에 작용한다.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해놓은 알아차림을 다른 말은 마음 챙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대상이 움직이는 것을 알 때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말이 더 유효합니다. 같은 샷띠를 하더라도 사마타에는 샷띠를 마음 챙김, 비파사나에서는 샷띠 하는 것을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마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얻든지 깨뜨려 보든지 하더라도 항상 이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바람에서 자 이제 잠깐 원리를 한 1, 2분 하고 우리에게 몸이 이게 있다면은 이 몸이잖아요. 몸은 유식에서 말하는 아리아식이 만들었어요. 아리아식이 몸을 만들어 놓고 아리아식이 몸 속에 딱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보존하고 있는 게 아리아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을 터치하면은 바로 이 아리아식을 터치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리아식의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정보, 이 정자예요. 이런 것이 몸을 통해서 막 올라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비손을
몸에 접촉시킴으로 해서 몸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몸 자극받으면 아리아식이 그 영향을 받고 아리아식에 있는 종자가 정보화돼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수상살 때 하는 거, 접촉 다음에 자기는 경각심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리아식 속에 정보가 올라온다고 성유식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비손을 몸에 접촉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자비손을 몸에 접촉하게 되면은 전자가 이 요동을 치면서 다른 입자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과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접촉을 할 때 접촉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미립자의 세계는 미시 세계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몸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바람의 손을 한번 하죠. 쭉 뿌려치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내가 쥐고 있던 거 다 놓아버리십시오. 네. 힘을 쭉 빼면 다 놓아버리게 됩니다. 다시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가슴에서 연꽃 봉우리가 쭉 올라온다고 상상하십시오. 목을 통과해서 머리의 숨가치를 통과해서 정수리로 올라오면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자, 그 속에서 간시행보살님이 다시 쭉 올라와서 자정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손뼉을 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 가슴에서 올라온 것, 이 마음의 본성의 표현이 바로 연꽃이고 간신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신보살은 반야신경에서 공성을 깨친 분이 되어 있고 또 간신보살은 대자 대비하신 분이니까 자비와 공성에 대한 지혜를 갖춘 분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간신보살을 손으로 이제 정수리부터 이제 스탑을 주는데 이 접촉할 때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일어난다 상상하십시오. 부드러운 바람, 따뜻한 바람. 부드러운 것은 흑의 요소고 따뜻한 것은 불의 요소죠. 그렇지만 움직이는 것은 바람 요소예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미풍이 일어난다고 상상하면서 그 미풍이 몸을 자극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정수리를 쌓아주고 다음 이마, 눈썹을 쌓아주십시오. 간신보살이 손으로 쓰담는 거니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의식으로 그냥 쓰담으면 돼요. 그 다음에 뺨을 쓰담고 귀를 쓰담아 주십시오. 귀 뒤쪽을 많이 쓰담아 주고 자, 뒷머리를 쓰담습니다. 그 다음에 목을 쓰담아 주고 어깨를 쓰담습니다. 자, 다시 반대로 목, 귀, 그 다음에 뺨 중에도 이제 튀어나온 부분 있죠? 네. 뼈가 튀어나온 부분 뭐라 그러죠? 강대뼈라고 그러니까 그걸 스타트 주십시오. 자, 요까지는 신구의 할 때 의와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자, 코를 스타트 주십시오. 코부터 해서 단전까지는 신구의 할 때 어느 차원에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자, 코를 스타트 주시고 인중을 스타트고 입술을 스타트 그 다음에 입 안에 잇몸을 스타트 주십시오. 입천장을 스타트 목구멍을 스타트 혓바닥 뒷면을 스타트 주십시오. 자, 다시 입술 턱을 스타트 주시고
목 중에서 물때가 있는 부분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명치를 쓰다듬어 쓰다듬을 때 부드러운 바람이 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일어난다고 연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일어난 몸의 반응을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명치를 지나서 배꼽, 단전까지 쓰다듬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부터 해서 발끝까지 쭉 싸면서 내려갑니다. 간신보살님의 바람의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싸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례 더 허벅지에서 쭉 싸면서 발끝까지 쭉 내려갑니다. 발등을 싸워 주시고 허벅지부터는 신부의 할 때 신에 속하는 겁니다. 특히 관절 부위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까지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발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어 정강이와 장단지를 쓰다듬으면서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무릎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허벅지를 쓰다듬고 자,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오면서 왼쪽 허벅지를 쌓으면서 발끝까지 또 내려갑니다. 위풍을 일으키면서 쭉 산에서 내려가십시오. 한 차례 더 합니다. 발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까지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시고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어 뒤꿈치를 쓰다듬어 정가의 장단지를 쓰다듬어서 무릎을 올려옵니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잘 지켜봐야 돼요. 그 쓰다듬는 부위를 자꾸 지켜보면은 힘만이 열려요. 그리고 그 현상들,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을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엉뚱 쪽에 뻘이 비어있죠. 미골 부분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거기서 쭉 쌓으면서 뒷목까지 척추를 따라서 쌓으면서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다시 스탑에서 쭉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올라올 때는 주변에 척추 주변 쪽도 스탑에서 올라옵니다. 주격뼈 같은 데는 많이 스탑해 주시고 자, 오른쪽 어깨에 스탑하면서 특히 기다랑이를 많이 스탑해 주십시오. 쭉 스탑하면서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손끝까지 쭉 쌓으면서 내려옵니다.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내려오십시오. 자,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까지 쭉 담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싸움에서 쭉 내려갑니다. 허리 쪽으로. 다시 쭉 올려주십시오. 자, 어깨 손끝까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한번 내려갑니다. 손등을 싸워 주시고, 자, 새끼손가락부터 하나하나 싸워 주시고, 엄지손가락 싸워 주시고, 손바닥을 싸워, 손목을 싸우면서 어깨 쭉 올라. 다시 목을 쓰다듬고 뒷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귀를 쓰다듬어주고 강대뼈 쪽을 쓰다듬고 뺨을 쓰다듬고 등을 쓰다듬어줍니다. 그 다음 입술, 코, 눈, 눈썹, 이마까지 다음서 올립니다. 자, 이마를 쓰다듬고 정수를 쓰다듬고. 자, 이제 본인이 간시엔 보살님 속으로 쭉 들어가십시오. 본인이 이제 간시엔 보살이 되는 겁니다. 만일 간시엔 보살을 지켜보고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본성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간시엔 보살이 되셨다면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네, 죽비를 치고요.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주의할 거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특정 부위가 이제 통증이 많이 생기고 특정 부위가 있으면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어떤 특정 부위 가다 보면은 심리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옛날에 다쳤다든지 다투었다든지 하면 그 부위와 관계되는 현상, 또 과거 기억 이런 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 걸 잘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우선 관찰해야 되고, 싸움할 때 몸에서 일어난 그런 현상들은 1차적 정보, 2차적 정보, 3차적 정보가 다 다릅니다. 1차적인 것은 그냥 몸이 덥다든지 몸이 움직인다든지 따끔거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겨요. 냉기가 일어난다든지 1차적 정보예요. 2차적 정보는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미지가 막 생기는데 그전에 얘기했듯이 한 5년 동안 고스톱친 분 같은 경우 몸에 화투장이 막 쏟아져 나가지고 그 화투장이 몸에 또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체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건 뭔가 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습이 이제 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이런 거라든지. 근데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3차적 정보라고 하는 건 나타난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또 그걸 하는 거죠. 조작을 하는 겁니다. 감정과 생각과 의미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 자기 모습에 포착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게 봄을 해서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특히 무상 관찰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떠올리고 이러는 거는 여러분 집중력을 아주 높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고, 이제 간신보살이라든 연구소는 마음의 본성에서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보고 있는 마음을 볼 수 있으면은 바로 마음의 본성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휴식하겠습니다.